오늘 저는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굿뉴스 좀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광화문 광장은요 오늘도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많은 애국시민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 이후 사실 5주차 집회인데요. 4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를 빼고 계속해서 주말마다 비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 우비를 입으시고 한 손에는 태극기와 손을 잡으시고 여전히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여전히 광화문 광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이제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회 진행하는데 중간에 굿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힘 3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사실 국힘에 이 경선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정당에서 이제 후보자를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당의 당비를 내는 내부 분리당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힘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는 이상한 경선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그 결과 1차, 2차 결과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2차에서 마지막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이 후보자로 나눴는데 사실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후보자의 색깔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오늘 3차에서 최종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자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투표 결과에서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친팬, 구독자층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실제 지지자에 비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게 좀 반영된 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후에 있을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좀 곡선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우리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뽑혀서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시민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고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우리가 기뻐했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요즘에 제 채널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그게 뭔가 이제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도, 진짜 의도, 목적, 방향성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고 그것만 탁 잘라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하시는 어르신들 예전에 제가 좌파였던 시절에 이분들을 극우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고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고 모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갔는데 실제 저는 제가 직접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광화문에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언론이 굉장히 조작되어 있었구나. 이 조작된 여론에 아직까지 쫓고 있는 국민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들어와서 경험하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토막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떤 중간에 발언을 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뭔가 이용당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굳이 저랑 아무런 이득관계도 없는 이제 이 집회 대표하시는 분과 이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애국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는 단순히 그 단편적인 발언의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자 해서 지금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 정당,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을 내가 지지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발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한 거랑 다른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방향성이 있는지 멀리 볼 수 있고 깊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도 굳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역시 유존 어게인을 외치면서 광화문에 함께 모여서 오늘도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약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글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뭔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나 혼자 고민만 한다고 사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주말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거나 물론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에 앉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비록 그 사진 속에 나는 픽셀 하나, 점 하나일지라도 점 하나를 찍음으로써 어떤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이 순간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어떤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삶의 한 시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광화문 나오고 광화문으로 저는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사실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이 어떤 그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물리적인 그 어떤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수 오는 사실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동안 저희 이제 고마운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슈퍼챗을 짜주셔서 저도 바로 애국 구매로 보답을 했습니다. 체인케이라고 애국 가수 있어요. 오늘 체인케이님이 항상 광화문 저희 집회 진행할 때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 예술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우파 진영 계시는 분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도 너무 내가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를 내가 책을 하나를 살 때도 이게 굉장히 내용이 옳은지 확인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애국 가수가 있어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맙다는데 그 말로 고맙다는 거를 한다고 그 사람 현실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서포트는 돈으로 하는 서포트다.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저도 이렇게 3장의 CD를 바로 구매해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실 체인케이님을 끝나고 만난 거는 처음이에요. 저는 네이버에서 스토어에서 이제 CD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애국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오늘 하루 정도는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구방대에서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윤어게인 캠페인은 계속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신 이어가겠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은요 정말 내 인생에 마지막에 남은 한 달이다. 내가 이 한 달 있다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각오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곳곳에서 사실 좀 안 좋은 기운들이 느껴져요. 안 좋은 기운들이 느껴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또 이상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시도하고 있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목소리 내고 플러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는 저희 이번에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방대에 가입하셔서 사전선거 때 뭐 투표함을 뭐 감시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포지션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구방대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방대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에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호불호로 지금은 판단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기억하시죠? 그때 보수에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나만이 이 문제를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국 보수는 철저하게 분열됐고 3명의 후보가 표를 합쳐서 민주당의 문재인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건 저는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나의 어떤 호불호라든지 디테일한 니즈가 아니라 그냥 큰 흐름을 따라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신을 이어가고 이제 보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우리가 단일화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멸공!